골다공증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칼슘만 잘 챙기면 되지 않나? 지난달 병원에서 만난 72세 박 여사님 말씀입니다. 선생님, 저 칼슘제 10년 넘게 먹었는데 골밀도 검사 결과가 더 나빠졌대요. 문제는 칼슘이 아니라 같이 부족해지는 숨은 영양소들에 있습니다. 오늘은 칼슘만큼 중요한 하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영양소 5가지를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우유는 속이 불편해서 줄이고 햇빛은 피부 때문에 피하게 되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해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해도 정작 뼈에는 필요한 재료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한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칼슘 하나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칼슘 섭취량이 높은 나라에서 오히려 골절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흡수와 활용의 문제입니다. 칼슘은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벽돌입니다. 하지만 벽돌만 있다고 집이 완성되나요? 시멘트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설계도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흡수되지 못한 칼슘은 그냥 배출되거나 더 나쁜 경우 혈관에 쌓여서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영양소들은 칼슘을 도와주는 조연이 아닙니다. 없으면 칼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핵심 역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영양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장에서 흡수해서 뼈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택배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 흡수율이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비타민 D가 충분하면 흡수율이 30에서 40%까지 올라갑니다. 3배 차이입니다. 문제는 한국인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이라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 햇빛 노출이 줄어들고 외출이 적어지면 음식만으로는 거의 채우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얻을까요? 햇빛을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쬐시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듭니다.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 계란 노른자가 좋습니다. 두 번째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마그네슘은 시멘트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칼슘을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다리가 자주 쥐나는 분, 잠이 얕은 분.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이 함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칼슘이 뼈에 제대로 자리 잡도록 조절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죠. 어디서 얻을까요?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 한 줌이면 됩니다.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현미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깐 본격적으로 나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영양소들이 모든 분에게 똑같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폐경 이후 여성분들입니다. 폐경 후 첫 5년에서 10년 사이에 뼈 손실이 가장 심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70대, 80대 뼈 건강을 결정합니다. 둘째, 운동량이 줄어든 분들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집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지고 뼈도 빠르게 약해집니다. 셋째, 위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넷째, 오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당뇨병,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약을 드시는 분, 스테로이드나 위산억제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칼슘만 챙기는 방식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3가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생소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칼슘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비타민 K2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칼슘이 뼈로 가야 할지 혈관으로 가야 할지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2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로 안 가고 혈관 벽에 쌓입니다. 이게 바로 동맥 경화의 원인 중 하나죠.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2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 골절 위험이 최대 65%까지 감소했습니다. 어디서 얻을까요? 나토,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 치즈, 특히 숙성 치즈, 계란 노른자에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많이들 놓치는 아주 중요한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뼈는 돌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기둥은 단백질 구조입니다. 집을 지을 때 철근 골조를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죠?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골조가 먼저 있고 그 위에 칼슘이 쌓이는 겁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미네랄을 넣어도 뼈가 쉽게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식사량이 줄고 고기를 잘 안 드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은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어디서 얻을까요? 살코기, 생선, 계란, 두부, 콩류가 좋습니다. 하루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뼈가 새로 만들어지고 회복되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아연은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은 억제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콜라겐 합성에도 필요하죠. 아연이 부족하면 뼈의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골절이 생겨도 회복이 느리고 골밀도도 천천히 감소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 주목하세요. 식욕이 없는 분, 미각이 둔해진 분,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분. 이런 분들은 아연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얻을까요? 굴, 소고기, 닭고기, 호박씨, 콩류에 많습니다. 자, 이제 5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2, 단백질, 아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 예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햇빛을 쬐면서요. 이것만으로 비타민 D는 해결됩니다. 아침 식사는 계란 2개, 노른자까지 다 드세요. 시금치나 케일 샐러드 한 접시, 통곡물 빵 한 조각. 이것만으로 비타민 K2, 비타민 D, 마그네슘, 단백질, 아연이 다 들어갑니다.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 고등어나 연어가 좋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현미밥, 간식으로는 아몬드 한 줌, 사과 하나. 저녁에는 두부 요리나 청국장, 녹색 채소 반찬, 귀리밥. 이런 하루면 충분합니다. 음식으로 부족하면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칼슘은 하루 1000에서 1200mg 이상 넘지 마세요. 비타민 D는 혈중 농도 검사 후 복용량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심장 질환으로 약 복용 중인 분, 골다공증 치료제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영양소만큼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스쿼트, 계단 오르기. 하루 30분, 주 5회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소금은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탄산음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커피는 하루 2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흡연과 과음은 뼈 건강의 적입니다. 정리해보면 골다공증을 막는 핵심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필요한 조합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영양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2, 단백질, 아연. 이것들은 칼슘만큼 어쩌면 칼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슘을 제대로 활용하게 만드는 조력자들이니까요. 좋은 영양소라도 혼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뼈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는 문제가 아니라 조절하는 문제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쌓아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뼈가 아프지 않다고, 아직 괜찮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골다공증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증상이 없을 때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한번 살펴보세요. 5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나요? 하나씩이라도 챙기기 시작하세요. 10년 후, 20년 후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할 겁니다. 그때 챙겨줘서 고마워. 덕분에 지금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 여러분의 뼈 건강,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